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세계의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러시아가 잃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아직 뭐 승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승인되겠죠. 이 나토 가입을 신청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협업해서 다층 방공 체계를 만들겠다. 왜? 러시아가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아주 강력한 고고도 방공 체계가 되면 이거 뭐 굉장히 긴장되겠죠. 그러면서 인도하고 계속 군사적 협력을 해왔는데 인도가 갑자기 러시아와 우리 카모프 31 조기 경보 헬기 열대 안에 니들하고 못해 못 믿겠어 하고 그냥 손절 딱 쳐버렸습니다. 통수 맞아버린 거죠. 이번 전쟁에 러시아제 무기 성능 제대로 보여줬으니까 야 저거 했다가는 우리 중국한테 주워 터져서 죽겠네 라고 인도가 생각한 거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나토 가입을 신청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현재 이스라엘과 접촉해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간신들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있지도 않은 종양 수술에 나섰던 푸틴이 더 붙이게 된 나토 확장이라는 종양이 더 큰 악성 종양으로 악화되게 됐습니다. 나토 가입을 천명한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스라엘과 접촉해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위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들의 MD 체계는 여러 종류의 이스라엘제 미사일로 구성된 다층 방공 시스템이 유력하다고 복수의 이스라엘 방위산업 관계자를 인용해서 브레이킹 디펜스가 5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 거래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뒤따를 러시아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라며 현재 협상은 양국이 나토 가입 신청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이스라엘에서 MD 체계는 물론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 장갑 차량용 능동 방어 시스템 등 정말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고위 군 관계자는 모든 이스라엘 무기는 나토 표준에 완벽하게 호환되며 링크 16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나토와 상호작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핀란드는 중거리 이하급 방공무기로 아이언돔과 바락 MX 시스템을, 장거리 방공용으로 데이비드 슬링과 에로우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스웨덴 역시 동급 무기체계를 도입해 러시아의 전술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국이 이스라엘의 장거리 외기권 요격 시스템인 에로3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발사되는 ICBM은 이제 상승 단계에서 요격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혹 하나 때려다가 악성 종양 여러 개를 갖다 붙이게 된 푸틴, 그의 정치적, 생물학적 생명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 푸틴이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면 상하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핀란드가 나토 가입 움직임을 보였던 한 달 반 전쯤에 핀란드와의 접경 지역에 그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갖다가 핀란드를 압박하는 등 계속 이제 압박을 해왔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하고 좀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발 더 들어오면 뭐 용서치 않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계속 뭐 해줬던 한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푸틴이 핀란드, 스웨덴 니들 나토 가입은 가만두지 않아 했다가 이제는 또 뭐 나토 가입 뭐 괜찮다, 그런데 미군 기지가, 나토 기지가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아, 또 이제 이렇게 또 한 발씩 물러서는 걸 보는데 좌파 독재자들은 주로 똑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스웨덴, 핀란드가 데이비드 슬링에다가 에로2, 에로3까지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다층 그리고 고고도 요격 시스템이 되죠. 이제 데이비드 슬링 같은 경우에는 150km 고도, 그러니까 사드 같은 그런 것이고, 미국이 과거에 이 데이비드 슬링 가지고 팩4, 지금 팩3죠. 그 넘어서서 팩4를 만들려고 했던 정도로 요격 시스템인데, 이건 뭐 이 사드처럼 직격 시스템은 아니고 파편식으로 해가지고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로3 같은 경우는 이제 250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나죠.
자, 이 전쟁 전에 또 전쟁 초기에 이 기세 등등하게 뭐 기후 막 들어가고 할 때 그때 첫 우크라이나 지도부하고 뭐 같이 협상하고 하던 그 시절에는 자, 니들 말이야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여기에 있는 이지스 어쇼 이것도 철수시켜 안 그러면 휴전 안 해줘 이럴 때가 80일 전입니다. 참 격세지감 느끼죠. 그때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니들 나토 탈퇴해 안 그러면 이거 휴전 안 해줘 라고 했던 때가 80일 전인데 지금은 그거 완전히 다 물 건너가고 그 정도로 루마니아와 이 폴란드에 배치된 이지스 어쇼 이거 가지고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고 또 러시아가 북극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하고 하는 그걸 중간에서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 이러고 기세등등 하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전쟁 완전히 박살나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핀란드, 스웨덴이 2,500km짜리 마치 사드를 넘어서서 SM3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이스라엘제 SM3 같은 걸 이런 걸 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아주 길게 연하고 있죠. 그런데 뭐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 에로3 딱 장착해 놓으면 이야 러시아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자, 그래서 혹을 때려다가 혹을 뭐 2개 갖다 붙인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개 갖다 붙이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러면 이럴수록 푸틴의 정치적 생명 그리고 지금 뭐 혈액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생물학적 생명 점점 더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인도가 뒤통수를 거하게 쳐버립니다.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는 역시 까봐야 안다는 진리가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극심한 진동 문제로 비행 중에 부품 분리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카모프 헬기에 대해 인도가 빠른 손절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절친의 통수에 푸틴의 뒤통수가 얼얼할 것 같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업체 로소본 엑스포트와 진행 중이던 카모프 31 공중조기 경보 헬기 구매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서 러시아 측과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힌더스탄 타임즈가 5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인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인도 정부가 러시아 측과 진행 중이던 카모프 31 헬기 구매 협상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라며 정부는 카모프의 재정 능력은 물론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러시아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의심은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납기일 내에 카모프 31 공중조기 경보 헬기를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을지를 믿을 수 없다라는 데서 출발했다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카모프 헬기들이 보여준 형편없는 신뢰성은 이러한 결정에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인도는 신형 비크란트 항모에 탑재하기 위한 신형 조기 경보 헬기로 카모프 31 AEW 성능 개량 버전 10대를 5억 2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인도 정부의 이번 통보와 카모프에 대한 불신 표명으로 인해 카모프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인도는 14대의 카모프 31 헬기를 운영 중이지만 높은 유지비와 낮은 신뢰성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려왔는데요. 이번 카모프 손절 결정으로 어찌되었던 조기 경보 헬기가 필요한 인도에게 마지막 대안은 영국의 멀린 AEW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자, 조기 경보 헬기입니다. 요 밑에 판때기 이게 지금 레이더예요. 그래서 뜨면 이륙하면 이 레이더가 딱 나오고 그리고 착륙할 때는 접어서 동시에 딱 수납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 레이더인데 이게 탐지거리 한 200km 돼요. 그래서 과거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시킹 조기 경보 헬기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멀린에다가 조기 경보 레이더를 달아서 조기 경보 헬기로 사용을 하는데요. 퀸 엘리자베스급에서. 그런데 이런 멀린도 마찬가지로 한 200에서 300km 그리고 이것도 한 200km. 그런데 과거에는 이 조기 경보 헬기가 나름 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여기로 치면은 미그 29K 이런 게 뭐 탐지거리가 100km 미만이니까 여기는 한 200km 이상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하면 자기보다 한 2배 정도 멀리 보니까 나름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전투기들 A사 레이더 장착하고 특히 뭐 갈륨 비소를 넘어서 지라 갈륨 소재 A사 레이더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이 탐지 거리가 비약적으로 날아서 요새는 250km, 300km 탐지 뭐 우습게 하지 않습니까? 전투기들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보는데 넌 무슨 필요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뭐 경항모다 뭐다 하는데 이 조기 경보 헬기로는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익기 그런 걸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조기 경보 헬기 여기도 요즘 뭐 A사 레이더 큰 거 달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전력 감당을 못합니다. 이 헬기 엔진에서 생성되는 이 파워를 가지고 제네레이터를 돌려서 여기 이렇게 큰 이 레이더가 A사 레이더가 있다면 A사 레이더는 아주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데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 인도가 그동안 러시아하고 해군력을 많이 공유를 하고 하면서 까모프 27 대잠 헬기 다량 운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역시 그래 맞아. 까모프 31 이거 조기 경보헬기 써야지 하고는 계획을 하는 뭐 초입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 보니까 뭐야 까모프 헬기에 그냥 뭐 부품 떨어져 나가고 또 안 그래도 야 이거 좀 안 좋은데 하던 차에 미국제 MH60 24대 이것도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니까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러시아제 헬기 그냥 뭐 아주 터프하게 쓰다가 미국제 헬기 인간공학적으로 딱 만든 거,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거 이런 거 딱 운영해 보니까 야 이게 바로 무기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러시아제 이거 못 쓰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러시아는 자 카모프 헬기 니들 이제 끝이야. 아마 이 까모프 31 조기 경보 헬기는 이 인도가 캔슬함으로 인해서 아마 시장에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도 이 러시아제 무기 싸다고 뭐 불공사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 들어왔는데 그게 운용 유지비가 너무 비싸요. 왜? 엔진 내구성이 약하니까 독일제 또는 한국제 엔진 같으면 뭐 5,000시간, 10,000시간 쓸 수 있는 것도 러시아제 엔진은 1,000시간도 못 쓰고 그러면 엔진 또 뭐 1,000시간만 쓰고 또 엔진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500만 달러의 싼 가격에 카모프 32 헬기 들어왔는데 이게 수시로 엔진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미제는 들어올 땐 비싼데 엔진 훨씬 오래 쓰고 뭐 부품 훨씬 오래 쓰고 내구력 좋으니까 그래서 운용 유지비 그런데 또 운용 유지비 좋다. 그래 뭐 부품만 제대로 공급되면 갈아주면 되지 뭐 라고 하는데 주문해도 갖다 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운영 유지비 비싸고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안 돼서 가동률 떨어지고 이런 단점을 인도가 맛보다가 미국제 무기 딱 써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무튼 러시아제 이제는 완전히 이번 전쟁을 인해서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